과도하게 손목을 꺾지 않아도 공은 밑으로 떨어집니다. 이제 위에 있는 공을 죽여줄 때는 공은 요만큼 앞에 있는데 앞에서 날아오는데 내 스윙은 너무 뒤에서 날아요. 이 전이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그 네트 앞에서 제일 공을 빠르게 만나는 구간이잖아요. 마용 TV. 안녕하세요. 네, 마용입니다. 해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뭘 준비했죠? 앞에서 오늘 푸싱할 때 푸싱에 대한 그 실수에 대한 원인을 한번 알아보고요. 푸싱 실수에 대한 원인. 원인을 한번 알아보고 그 다음에 그걸 어떻게 쳐야 되는지 실수 없이 실수 없이 치려면은 어떻게 쳐야 되는지 그거를 한번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요? 네. 오늘 이거 배우면은 실수가 많이 줄까요? 줄죠. 당연히 줄죠. 그럼 빨리 100% 정도만 실수를 했다면 50% 정도는 100%도 실수예요? 100% 한 번 할 때마다 걸릴 수가 있잖아요. 내가 못했는데 계속 걸리는. 이건 100%에 대한 부담감이 생기는 푸싱에 대한. 푸시에 대한 부담감도 그러면 생기고. 이제 앞에 들어가기가 좀 걱정이 되잖아요. 그럼 뒤로만 빠지게 되거든요. 그죠. 맞아. 그러신 분들 있죠. 네트 앞이 자신감이 없어가지고 자신 없어가지고. 뒤로 빠지시는 분들인데 오늘 조금 이게 실수 많이 하시는 분들은 이번 영상이 조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은데 우리 한번 빨리 가보죠. 가보죠. 네. 자, 한번 가 보시죠. 마용 TV. 자, 그러면 이제 혜근이가 여기서 이제 푸시를 할 건데 혜근이의 푸시를 한번 보고 그리고 나서 혜근이와 좀 다르게 스윙하시는 부분들이 어떤 부분인지를 한번 비교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일단 혜근이가 제대로 된 동작을 한번 보여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네네네. 제대로 되면 한번 가보겠습니다.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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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혜근이가 이렇게 푸시를 때려봤는데요. 혜근이의 스윙을 보면 잘 보세요. 자, 하나 발이 들어오면서 각도를 미리 재놓고 그리고 둘에 오른발이 깊게 들어가면서 공을 지금 때렸어요. 다시 준비 동작에서 앞에 공이 날아왔을 때 왼발이 들어오면서 벌써 각도를 미리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둘에 스윙을 잡으면서 공을 때려줬죠. 자, 이게 스윙이 간단한 것 같지만 이렇게 치지 않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떻게 치냐면 준비 동작에서 하나에 라켓을 안고 들어옵니다. 자, 그리고 둘에 이렇게 스윙을 하세요. 이렇게. 자, 지금 스윙이 크죠? 네. 자, 잘 보세요. 그 실수를 하시는 분들 보면 대부분이 하나에 라켓을 가져오고 둘에 스윙을 합니다. 자, 물론 이렇게 때려도 공이 넘어가긴 가요. 근데 왜 실수를 많이 하냐면 이렇게 높은 공 같은 경우에야 내가 스윙을 해서 강하게 쳐도 상관이 없지만 우리가 실제 게임에서는 공이 이렇게 빠르게 튀어와요. 빠르게 탕탕 날아다닙니다. 근데 모든 공을 갖다가 다 스윙을 해서 쳐요. 이렇게 모든 공을. 우리가 푸시를 짧게 잡아주는 스윙으로 해야 된다고 하잖아요. 그 이유가 여기 있어요. 공이 빠른데 내가 휘둘러서는 공을 정확하게 임팩트해서 맞추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빠른 공을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일단 스윙을 짧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실수가 안 나요. 공이 빠른데 휘둘러서 맞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푸시가 왔을 때 우리가 기본적으로 동작을 미리 잡아놓고 오는 동시에 잡아줘야 돼요. 이렇게 스윙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많이 실수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혜근이는 스윙을 어떻게 했죠? 미리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공을 잡았어요. 잡아 스윙을 했어요. 그죠? 절대 이 라켓 헤드가 밑으로 숙여지질 않았습니다. 잘 보세요. 자, 공이 왔을 때 땅. 혜근의 영상을 보면 땅. 그죠? 손목에 지금 보면 살아있는 게 보이죠? 이렇게 라켓이 살아있다고. 공이 맞아도. 근데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게 뭐냐면 공을 꺾어야지, 손목을 꺾어야지 공이 떨어진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타이밍만 앞에서 맞아주면 공은 자연스럽게 떨어집니다. 제가 그 원리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우리가
과도하게 손목을 꺾지 않아도 공은 밑으로 떨어집니다. 보세요. 자, 지금 라켓이 일자로 서 있는 상태인데도 공은 밑으로 떨어집니다. 우리가 손목을 과하게 꺾어야지만 떨어진다고 생각하는데 꺾지 않고 잡아줘도 공은 떨어집니다. 지금 보면은 손목이 완전히 라켓 헤드가 이렇게 서 있죠. 라켓 헤드가 지금처럼 이렇게 서 있어도 공은 밑으로 떨어져요. 타점만 앞에서 잡아주면 공은 자연스럽게 떨어지게 되어 있는데, 근데 여기서 이제 많은 분들이 실수하는 게 뭐냐면 공을 손목을 꺾어서 눌러줘야지만 공이 밑으로 떨어지는지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과하게 손목을 써버립니다. 이런 식으로. 예. 지금 손목이 들어갔죠? 네. 예. 자, 푸시에서는 손목이 꺾이면 안 돼요. 이렇게. 자, 그게 네트에 가깝게 붙을수록 더 그렇습니다. 네트에 가깝게 붙을수록 우리는 손목을 사용하지 말고 이 잡아주는 힘에 의해서 타점 위주로 공을 맞춰줘야 돼요. 내가 타점이 약간 앞에서 이렇게 맞는다고 생각을 하면 손목을 꺾지 않고도 각도는 다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네. 다시 떨어지죠. 근데 여기서 손목이 들어가면 밑으로 걸리게 되죠. 그래서 손목은 사용할 때 어느 때 사용하냐면 공이 높은 공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높은 공들은 이런 거는 각도를 죽여주기 위해서 사용을 해요. 네. 근데 일반적으로 내 시선 앞쪽에 오는 공들은 손목을 사용하지 않고 타점 위주로 공을 맞춰줘야 돼요. 물론 이제 공이 너무 뒤에서 맞으면은 이게 떠서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내가 타점을 잘못 맞춘 거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조금 눌러서 죽여주는 경우가 있는데, 보통 앞에서 맞는 공들은 짧게 잡아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푸시를 뗄 때 중요한 부분은 타점을 조금 앞에서 잡아줘야 돼요. 뒤로 밀리지 않게 앞에서 잡아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렇게 타점을 앞으로 잡기 위해서라도 스윙을 좀 짧게 해주는 게 좋아요. 우리가 크게 해서는 이 날아오는 공을 맞추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스윙은 짧게 해야 되고, 두 번째 포인트로 헤드를 숙이지 않는다. 잡아주는 스윙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손목으로 치는 기술 같지만 보통은 악력으로 잡아주는 기술이에요. 잡아주면서 팔의 반동으로 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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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퉁. 손목 사용 안 되죠. 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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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퉁. 손목 쓰는 경우는 어떤 경우? 뜨는 경우에 내가 잡아준다. 아니면 밀려서 각도를 만드는 경우에 손목을 써준다. 그런 거 제외하고는 잡아주는 힘으로 라켓 면이 살아서 가줘야지 실수를 안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 발이 못 들어가는 경우. 우리가 보통 배드민턴은 발로 친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 푸시를 할 때는 더더욱 그래요. 발이 못 들어가면 상대적으로 각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공이. 그러니까 어떤 경우인지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제 발이 못 들어가는 경우에 걸리는 이유가, 자, 공은 앞에 있습니다. 지금 한 요 정도 위치에 공이 와요. 공이 오는데 내가 발이 충분히 들어가면 라켓이 세워진 상태로 맞겠죠. 발이 충분히 들어간다면. 그러면 이 상태에서 맞을 때는 각도가 살아있기 때문에 걸리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발이 못 들어가면 라켓은 어떻게 돼요? 앞으로 자꾸 눕게 되죠. 예. 그러면 이 상태에서 공이 맞게 되면 당연히 걸리겠죠. 그래서 우리가 발을 충분히 넣지 못하면 푸시를 때리기가 어려운 거예요. 예. 발이 못 들어가게 되면 이거는 원래는 이렇게 밑에서 이렇게 올려줘야 되는 공들에게 발이 못 들어가면. 근데 우리는 발이 못 들어간 상태에서 이걸 때리려고 그래요, 이렇게. 예. 네, 발이 못 들어가니까 각도도 당연히 떨어지겠죠. 그래서 헤어핀 같은 경우에는 눕혀서 길게 들어가니까 이제 조금 더 거리가 더 긴데, 푸시는 이게 아니고 세워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만큼의 거리를 내가 더 들어가야 돼요. 예. 그래서 푸시 같은 경우에는 스텝을 조금 앞으로 많이 띄워준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다시 볼게요. 내가 발이 충분히 들어가 줘야지 라켓을 세운 상태에서 공을 맞출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야지 푸시가 안 걸리는 거예요. 이렇게 들어가 줘야지. 근데 이게 안 들어가고 먼 상태에서 공을 때리게 되면 이건 거의 다 실수로 연결이 됩니다. 와용 TV. 자, 다시 한번 종합해드리면, 첫 번째로 이 어깨를 빼서 스윙을 하는 경우. 자, 공이 앞에 있는데 내가 각도를 미리 잡아주는 게 아니고 어깨를 사용해서 휘두르는 스윙. 휘두르는 스윙은 공하고의 거리가 멀기 때문에 빠른 공들 같은 경우에 임팩트를 맞추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아웃이 많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 잘못 치면은 내가 푸시 여기서 딱 쳤는데 잘못 치니까 저 뒤에까지 날아가. 이런 경우도 내가 잡아주는 힘에 의한 조절이 아니고 휘두르는 힘에 의해서 조절을 했기 때문에 조절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웃이 나와요. 그래서 나올 때는 스윙을 미리 잡아주는 스윙을 해주셔야 되고, 예, 휘두르지 않는다. 휘두르는 스윙으로 푸시하시면 안 돼요. 근데 이런 경우는 예외예요. 뛰는 공들, 천천히 오는 공들은 이런 거는 확실하게 끝내야죠. 예, 이런 공을 제외하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게임 틀 때 빠르게 오는 공들에 대해서는 어깨를 빼고 스윙을 하기보다는 앞에서 타점 위주로 스윙을 해주셔야 된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원인으로 손목을 쓰면 안 된다. 예, 손목을 너무 과하게 누른다고 생각하면, 물론 이제 약간씩 조정을 위해서 눌러주는 거는 괜찮아요. 근데 이때도 손목을 완전히 꺾어 들어가진 않고 조정을 위해서 조금씩 헤드가 숙여지는 부분은 있어요. 이렇게 잡으면서. 그래도 라켓은 보면은 이게 약간 이런 식으로 서 있는 느낌으로 그대로 들어가죠. 근데 우리가 이거를 너무 과하게 써서 각도를 확 죽인다고 생각하면 이거 대부분이 다 실수예요. 그러니까 대부분들이 거의 이런 특징을 다 가지고 있어요. 손목을 많이 쓰고 휘두르고, 예, 공 맞출 때 이렇게 휘두르고, 예. 그리고 세 번째는 발이 못 들어가는 경우. 발이 상대적으로 많이 못 들어가게 되면 각도가 밑으로 많이 꺼지기 때문에 실수를 많이 하게 되죠. 그래서 발이 충분히 들어간다. 그래서 이 세 가지만 주의해서 아까 해근이 영상처럼 해근이처럼 스윙을 한다면 실수가 줄을 거예요. 와용 TV. 자,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포인트가 한 가지가 더 있는데, 이 스윙을 너무 뒤에까지 빼지 마세요. 이렇게 공이 날아갈 때 스윙이 너무 뒤에까지 빠지지 않게. 그러니까 스윙은 내 시선 앞쪽까지만 빼준다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방금 전에 설명드린 거는 내 발이 이렇게 움직이면서 푸시를 했잖아요. 근데 이제 제자리에서 잡아야 되는 상황 있죠? 이렇게 오는 공을. 우와. 그렇게 맞출 때는 마찬가지로 스윙은 짧게 간결하게 해줍니다. 짧게 간결하게. 그런데 이제 스윙 자체가 너무 크게 도망가지 마세요. 이렇게 뒤로. 이게 너무 뒤에서 나오는 스윙보다는 내 시선 앞쪽에서 헤드만 빼서 스윙을 잡아주시는 게 좋아요. 이런 식으로. 땅, 땅. 마찬가지 헤드가 지금 안 떨어지죠? 네. 헤드는 떨어지는 경우 언제? 위에 있는 공을 죽여줄 때는 내가 손목을 사용하고, 나머지는 각도에, 그죠? 타점 위주로 공을 맞춰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실수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스윙을 너무 뒤에까지 빼서 공하고 거리를 크게 해서 맞추는 게 아니고, 공하고 거리를 조금 짧게 공이 이렇게 날라오면 내 스윙은 공하고 거리를 짧게 해서 임팩트를 해준다. 너무 뒤에서부터 맞추려고 하지 않는다. 근데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실제 공을 쳐봐도 공은 요만큼 앞에 있는데, 앞에서 날라오는데 내 스윙은 너무 뒤에서 날라와요. 그러면 여기서 순간적으로 공을 제어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웃 나오고 이러는 거예요. 예. 너무 뒤에서부터 나오니까 휘두르는 스윙으로 나와서 아웃 나오는 경우가 많고, 여기서 잡아준다면 내가 충분히 양력의 조절로 아웃이 안 나오게 떨굴 수가 있거든요, 공을. 그래서 푸시할 때는 짧고 간결하게. 그리고 또 이렇게 짧게 했을 때 장점이 공을 치고 다음 공에 바로 대응이 돼요. 우리가 휘두르고 이 스윙이 떨어지면 치고 나서 공이 바로 넘어가 버려. 내 공 아닌 것 같죠? 이거 다 내 공이에요. 치고 오면 바로 잡아줘야 돼. 그런데 스윙이 커버리면 치고 어때요? 늦어. 근데 우리가 스윙을 짧고 간결하게 해준다면 치고 다음 공도 다 치기가 쉽겠죠. 와용 TV. 자, 이렇게 오늘 그 푸시가 걸리는 원인하고, 네. 그리고 이제 걸리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쳐야 되는지를 알아봤는데요. 네. 이렇게 치면은 안 걸릴 것 같죠? 네, 안 걸릴 것 같은데요. 연습 좀 많이 하시면은 네. 많이 하시면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물론 이제 저희도 걸려요. 저희도 걸리긴 걸리는데, 그나마 이렇게 이런 바탕이 돼서 훈련이 되면 실수가 상당히 줄을 거예요. 네. 예,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실수하는 원인이 거의 대부분이 어떻게 보면 앞에 전압해서 힘이 많이 들어가고 스윙이 크고, 크게 해서 그쵸? 좋을 건 없다. 예, 네. 그렇게 하면 이제 좀 실수가 많고, 네. 이 전이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그 네트 앞에서 네. 제일 공을 빠르게 만나는 구간이잖아요. 네, 맞아요. 예, 그냥 복식할 때 공격하면 후위야 뭐 공을 길게 보지만, 네. 우리 전이는 앞에 있는 승 상태에서 공이 막 빨리빨리 오는 네, 그런 네, 맞아요. 공을 제일 빠르게 만나는 구간인데, 그 구간에서 스윙이 크다고 하면 대처가, 공을 맞히기가 상당히 어렵죠. 그래서 스윙을 짧게 해서 타점 위주에, 그러니까 공이 너무 밀리지도 않고 너무 타점이 빠르지도 않고,
그래서 우리가 푸시 이 스트로크를 많이 해줘야 되는데 그런 타점 위주의 연습을 해주셔야지 스윙을 짧게 해서 네, 맞아요. 스윙을 짧게 해서 맞습니다. 타점 위주의 연습을 해주셔야지 그래야지 실전 게임에서도 실수가 많이 준다. 네. 네. 오늘은 그 내용이었거든요. 좋았는데 오늘. 아, 괜찮았어요? 예, 오늘도 네. 오늘 하나 포인트. 네, 네. 오늘 또 푸싱에 대한 포인트를 알아봤습니다. 네.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오늘도. 물러갈까요? 네, 물러가시죠. 네. 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